밥도 다 안 먹었는데 어디 가려고? 남편이 순자의 손목을 세게 잡았습니다. 그놈의 밥 먹는 소리가 또다시 식탁을 지배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며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40년 억압의 총체였다는 것을. 그날 밤 70대 순자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510만 원 든 낡은 통장 하나만 들고서 말이죠. 그리고 몇 년 후 그녀의 선택이 전국을 뒤흔드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김순자는 식탁에 마지막 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차려진 저녁상에는 된장찌개, 김치찜, 시금치나물, 그리고 갓 지은 보리밥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여보, 밥 먹어. 순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남편 박대호를 불렀습니다. 대호는 대답도 없이 천천히 일어나 식탁 앞에 앉았어요. 또 된장찌개야. 대호가 숟가락을 들며 투덜거렸습니다. 맨날 똑같은 반찬만 해놓고 앉았네. 접. 밥을 씹는 소리가 식탁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그 소리가 언제부터인가 순자에게는 못 견딜 만큼 거슬리는 소음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40년 전 29의 순자가 27의 대호와 처음 함께 먹었던 밥상이 떠올랐. 그때 대호는 순자가 끓여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우리 순자가 요리를 이렇게 잘하네라며 환하게 웃어줬었습니다. 순자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기뻐했던지 다음 날부터 요리책을 사서 새로운 반찬을 배우기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앞에 앉아있는 대호의 얼굴에서는 그때의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밥 먹는 소리가 너무 커. 뭐? 대호가 밥그릇을 탁 내려놓으며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밥 먹는 소리가 나는 게 당연하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당연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먹어. 그러면 당신이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밥 먹지. 왜 여기서 먹어?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호가 순자의 손목을 잡았어요. 어디 가려고? 설거지하려고. 밥도 다 안 먹었는데. 당신이나 먹어. 순자가 손목을 빼려 했지만 대호가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앉아. 대호의 목소리에는 40년 동안 순자를 지배해온 권위가 배어 있었어요. 접. 다시 들리는 그 소리에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순자는 민수가 5살이었을 때를 떠올렸어요. 아이가 열이 나서 밤새 끙끙거렸는데 대호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만 있었습니다. 순자 혼자 아이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고 해열제를 먹이고 밤새 지켰었어요. 이튿날 아침 대호는 애가 아프면 엄마가 돌봐야지라며 출근해버렸습니다. 딸 지영이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순자는 몰래 친구들 옷수선일을 해서 돈을 모았었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날 때까지 바느질을 했는데 대호는 그런 순자의 노고는 모른 채 벌어다 준 돈으로 내가 대학 간다고 자랑했었어요. 또 뭘 씹고 있어? 대호가 순자를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멍하니 있지 말고 밥이나 먹어. 순자는 대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순자는 자신에 대한 혐오를 읽을 수 있었어요. 아, 이 사람도 나를 혐오하고 있구나. 밥을 마저 먹고 있는 대호를 보면서 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짝짝거리는 소리, 저 무례한 말투, 저 시선. 이 모든 것이 자신을 40년 동안 짓눌러온 억압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어요. 평생 한 푼씩 모아온 생활비 명목에 디자금이 510만 원 조금 있었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40년 동안 꿈꿔보지도 못했던 자유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더 이상은 안 돼. 밤 2시가 넘어서야 대호의 숨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옷가지 몇 개를 큰 쇼핑백에 넣었어요.
통장과 신분증 도장을 챙기고 현금 몇만 원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가는 거야. 순자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뒤를 돌아봤어요. 4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자신의 집 같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순자는 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수문의 시간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순자는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순자는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어머님 혼자 사실 거예요? 부동산 직원이 순자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혼자 살 집을 구하고 있어요. 보증금은 얼마나 생각하세요? 500만 원 정도로요. 순자는 직원이 추천해준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원룸이 마음에 들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에요. 좋습니다. 순자는 즉석에서 계약을 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공간이야. 순자는 빈방 한가운데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다는 느낌이었어요. 첫날 밤 순자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잤습니다. 침대도 가구도 아무것도 없는 빈방이었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어요. 대호의 코는 소리도 투덜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민수예요.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요. 따로 살고 있어. 뭐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당신 아버지랑 이혼할 거야.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인데 그런 소리를 해요? 이튿날 민수와 지영이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영이 원룸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난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시는데요? 민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체면이겠지.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재산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지영이 본격적으로 관심사를 드러냈어요. 무슨 재산? 집이랑 아버지 퇴직금 말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가버리면 다 아버지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혼자 살려면 돈이 필요해. 좀 도와줄 수 있니? 순자가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건 아버지한테 받으셔야죠.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요. 두 자녀가 떠난 후 순자는 조용한 원룸에 혼자 남았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쓰고 생활용품 사는데 몇십만 원을 쓰니까 남은 돈이 많지 않았어요. 월세만 내도 금세 바닥날 텐데. 할 수 있어. 반드시 할 수 있어. 순자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20곳이 넘는 곳을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나의 안전 기술 부족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가장 상처가 된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그 나이에 왜 일을 하려고 해요? 돈이 필요해요. 복지, 혜택 받으시면 되잖아요. 절망감이 밀려올 때 집 근처에서 새로 생긴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햇살 아이돌봄 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번 가보자. 순자는 용기를 내어 센터 문을 열었어요. 아이 돌봄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서윤이라고 자기소개를 한 젊은 여자가 순자의 나이를 짐작하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이에요. 하지만 아이들 좋아해요. 그때 한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동료를 불러주며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가 금세 울음을 그쳤어요. 우와, 신기하다. 서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아이들을 키워봤거든요. 시간제로 보조 선생님 해주실 수 있어요? 하루 4시간 정도요. 정말이요? 순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출근한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순자가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는데 센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대호가 정장 입은 남자와 함께 들어왔어요. 여기 있었구나. 박대호가 순자를 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순자 뒤로 숨었어요. 왜 여기 와? 집 나간 사람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나이에 남의 애기나 돌보면서 사는 게 내 분수야. 박대호가 순자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순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세요. 서윤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대호의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순자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싶어요. 40년 동안 집안일도 노동이잖아요. 순자는 더 이상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싸우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이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센터 주방을 둘러보니 호박이 몇 개 있었어요. 순자는 호박을 깎아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로 호박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물에 넣고 은근하게 끓였습니다. 우와, 이 냄새 뭐예요? 서윤이 주방으로 들어오며 감탄했어요. 호박죽 끓였어요. 정말 맛있겠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평소 편식하던 아이들도 순자가 만든 호박죽은 맛있다며 금세 다 먹어치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아이들을 데리러 온 젊은 엄마들이 주방에서 나는 향긋한 냄새를 맡고 관심을 보였어요. 이 향 너무 좋은데요. 뭔가요? 민준이 엄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호박죽이에요. 좀 드셔볼래요? 엄마들은 한 숟가락씩 떠 먹어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와, 이게 정말 호박죽이에요? 시판 제품이랑 완전 달라요. 며칠 동안 순자는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만들어줬어요. 엄마들은 순자가 만든 간식을 맛볼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틀 후 30대 워킹맘인 조연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런 건강한 맛을 돈 주고도 못 사잖아요. 선생님이 반찬을 만들어서 파시면 어때요? 순자는 당황했어요. 자신의 요리 솜씨가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니어 반찬 배달 서비스요. 요즘 이런 게 정말 인기 있어요. 건강하고 정성스러운 집밥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 솜씨가 정말 돈이 될까? 순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조연의 말을 들으면서 조금씩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월세방으로 돌아가서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작은 주방이지만 반찬 몇 가지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새벽 순자는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샀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담근 고구마, 무, 버섯 등 반찬에 들어갈 채소들이었어요. 모든 재료를 정성스럽게 골라서 집에 돌아왔어요. 첫 번째 시험 판매 대상은 센터 엄마들이었습니다. 순자는 만든 반찬들을 깔끔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센터로 가져갔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당근조림, 잡채, 무생채, 도라지나물까지 6가지 반찬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만드셨네요. 조연이 놀라며 반찬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엄마들이 반찬을 하나씩 맛보더니 표정이 밝아졌어요. 집에서 만든 것과 똑같은 정성스러운 맛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우리 남편이 좋아할 맛이에요.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날 순자가 가져간 반찬은 모두 팔렸어요. 엄마들은 다음에도 주문하겠다며 연락처를 남겨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순자에게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박대호가 순자의 재산분할 청구에 맞서 반박 소송을 걸어온 거였어요. 서류를 읽어보니 박대호의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이 순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피고는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비현실적인 사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부부 공동 재산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적혀 있었어요. 며칠 동안 순자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찬 만드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박대호의 방해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조연을 비롯한 센터 엄마들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반찬 언제 또 만들어주세요? 지난번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 먹을 수 있어서요. 시판 반찬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한 엄마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엄마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박대호의 방해가 있더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돈 벌기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순자는 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적당한 자리를 찾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곳곳을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적당한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동네 식당 자리였어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어요. 순자는 남은 돈을 모두 모아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상호는 뭐로 하실 거예요? 부동산 직원이 사업자 등록 서류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엄마의 부엌이요. 순자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온 자신의 경험을 담은 이름이었어요. 개업 당일 아침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준비했어요. 오전 10시에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가 그 엄마의 부엌인가요? 70대 사장님의 특별한 손맛이라고 들었는데요. 조연의 홍보 덕분에 첫날부터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순자가 준비한 반찬은 점심 전에 모두 팔렸어요. 손님들은 맛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옛날 우리 엄마 손맛이에요. 이런 정성스러운 맛을 어디서 찾아요?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하기로 했어요. 4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고교 동창 영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영희야. 나 순자야. 순자 김순자. 세상에 얼마만이야. 지금 뭐 하고 지내? 사업하고 있어. 너는? 나도 이제 사업 시작했어. 다음 날 영희가 가게를 찾아왔어요. 40년 만에 만난 영희는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고급 핸드백을 든 모습에서 성공한 사업가에 느껴졌어요. 순자야, 정말 대단하다. 이 나이에 이런 용기를 내다니. 영희는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순자야, 너 정말 훌륭한 일 하고 있어. 영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시니어 여성들의 자존감 회복 일터가 될 수 있어. 이런 가게가 더 많이 생겨야 해. 내가 투자해 줄게. 그리고 경영 멘토링도 해줄게. 영희가 구체적인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혼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변호사의 전화였습니다. 축하드려요. 재산 분할 인정받으셨어요. 순자는 그 돈을 가게 확장과 시니어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엄마의 부엌을 찾아왔어요. 조연이 올린 블로그 글이 SNS 화제가 되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70대 여성 창업 성공 사례로 기사를 쓰고 싶어요. 순자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화 주문이 빗발쳤고 직접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TV 방송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전국 단위 프로그램에서 엄마의 부엌을 소개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가게 수익이 늘어나자 순자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월세방을 청산하고 작은 자가 주택을 사기로 한 거였습니다. 현금으로 사실 거예요? 부동산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대출은 안 받을 거예요. 순자는 평생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샀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70대가 되어서야 진짜 내 집을 가지게 된 거였어요. 내 집이야. 순자는 빈 거실에 앉아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공간,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성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순자는 강연료도 받았어요. 한 번에 50만 원씩 받으니 적지 않은 수입이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40년간 평가당했던 자신의 노동과 지혜가 세상으로부터 진정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박대호가 그토록 무시했던 집안일 요리 솜씨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가까웠습니다. 이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었어요. 민수와 지영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순자는 피했습니다. 대신 가게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과 함께 소박한 명절 음식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조연도 왔고 영희도 참석했어요. 할머니가 만든 송편 최고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며 송편을 먹었어요. 순자는 이들과 함께하는 명절이 전통적인 가족 모임보다 훨씬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었어요. 가게가 안정되자 순자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게 한 구석에 황혼 독립 여성들을 위한 작은 쉼터 코너를 만드는 거였어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2개와 의자 몇 개 그리고 차와 과자를 준비해뒀어요. 벽에는 혼자서도 괜찮다는 문구를 붙여놨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혼자 있기 힘들 때 여기 와서 쉬어가세요. 순자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3년 후 순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부엌 시니어 자립지원재단은 전국 5개 지점으로 확장되어 수백 명의 시니어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이제 단순한 반찬 가게의 사장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순자는 서울 시내 대형 컨벤션 센터로 향하고 있었어요. 여성기업인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건물 옆쪽으로 돌아가는데 후미진 흡연 구역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대호였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기억하는 그 모습은 아니었어요. 구부정한 어깨, 초라한 차림, 그리고 깊게 파인 주름. 3년 만에 본 전 남편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박대호도 순자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치지 못했어요. 순자의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자 급히 고개를 돌려 피하려 했습니다. 순자는 박대호를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심지어 혐오감조차 없었어요. 그저 지나가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순자는 박대호를 향해 담담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완전한 무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대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순자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때 40년 동안 자신의 삶을 지배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순자는 예정된 강연 무대로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의 부엌 시니어 자립지원재단 이사장 김순자입니다. 제가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맛있는 레시피는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자의 마지막 말에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순자는 집에서 지난 몇 년간의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던 과거를 이겨낸 증거구나.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가게에 출근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반짝이는 주방 도구들과 신선한 식재료들이 순자를 맞이했어요. 칼, 도마, 냄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받은 싱싱한 채소들까지. 이 모든 게 내 무기였구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주방 전체를 따뜻하게 비췄어요. 순자는 그 빛을 받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인생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가장 빛나는 시작이구나. 순자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어요.